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즉 IS의 테러 관련 자금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11년 연속 유엔 총회 통과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도 지난 11일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엔 지난 10월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결의안 통과로 북한이 받게 될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날 유엔 안보리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즉 IS의 테러 관련 자금 모금과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사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유엔이 과거 채택한 알카에다 제재 결의안의 대상을 IS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IS와 관련한 테러 자금의 모금과 거래, 이동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 IS의 모든 자금줄을 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IS가 원유 밀거래로 얻은 자산을 동결하고 예술품 밀거래에도 회원국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IS는 원유를 팔아 매달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은행들로부터 많게는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800억 원을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 5공중 기동비행단이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도 행사를 직접 참관해 대원들을 격려했는데요. 테러에 대응하는 신속한 초동 조치 능력과 협조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테러범 2명이 공항버스를 탈취한 위급 상황입니다. 퇴로가 막히자 테러범들이 버스에 탄 여행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입니다. 현장에 급파된 공군 오비 헌병대대와 경찰, 공항공사가 차단선을 구축하고 저격수와 특수부대가 투입. 테러범을 모두 진압하고 안전하게 인질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화생방 정찰 차량이 화생방 오염 여부를 식별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군견을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하며 훈련은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김해 기지에 인접한 각 기관이 민관 군경 합동으로 테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주최로 열린 훈련에는 민관 군경 100여 명이 참석해 유기적인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유사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만반의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나라사랑카드 1차 사업을 18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며 KB국민은행과 IBK 기업은행 등 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2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TM 출금 수수료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 면제로 확대됐고 각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군 장병을 위한 특별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 무료 상해보험도 급여 이체와 관계없이 가입됩니다. 한편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군인공제회는 연 5억 원에서 6억 원의 수수료 수익금 전액을 병사 복지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39사단은 17일 진주 금산초등학교에서 6.25 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증정식에는 금산초등학교 출신 6.25 참전용사 4명과 재학생 등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모교 명패에는 금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참전용사 68명의 영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모교에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너무도 가슴 벅차고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명패 증정에 이어 이날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는 축소된 명패와 기념품 등이 전해졌고 호국 문예 행사에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부대는 지난달 창원 대산초등학교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식에 이어 올해 들어 2번째 증정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가 2015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사업 참여부대 장병들과 독서지도 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음악 공연과 특강, 성과 발표 등의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부대의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해 장병 간의 소통을 확산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인성을 함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200회에 이르는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명사특강,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독서 코칭 담당관, 대표 병사, 코칭 강사가 그동안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며 병영 독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행사 참석자들은 1년 동안 독서 코칭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대와 개인의 사례를 발표하며 내년도 사업에 나아갈 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접하지 않았던 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었고, 그리고 평소에는 책이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느끼고 그런 혼자 하는 매체였다면 독서 코칭을 통해서 그 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이날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 참여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장병들은 다른 부대 사례 발표를 들으며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좋은 경험을 최대한 얻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체부는 내년 사업에 참여하는 부대를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인문 강좌와 도서 지원 등 독서 프로그램을 1,490여 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17사단이 부천 CGV와 함께 군단 우수중대로 선정된 중대원들을 위해 빅토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은 군악대 공연과 영화 관람 등 알찬 이벤트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모두 날렸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부천 CGV의 한 상영관이 육군 17사단 진격대대 이중대 장병들을 위한 행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육군 17사단이 군단 우수중대로 선정된 부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CGV의 협조를 받아 이벤트를 실시한 겁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이성민 일병을 포함한 군악대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OX 퀴즈와 팔씨름, 베이비시트 높이 쌓기 등 단체 게임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장병들은 적극적으로 단체 게임에 참여하며 시종일관 즐거운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영화 대호 관람과 장병들의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준비한 영상편지 시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군단 최우수 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격대대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문화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밝은 병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군 대전병원이 지난 17일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단체 스페이스연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은 스페이스연과 2011년부터 협약을 맺고 5년간 환자를 위한 연주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음악회는 대전시립청소년 합창단도 함께하며 환자와 장병, 청소년 모두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음악회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국군 대전병원은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어 환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18일 국방TV와 국방FM, 국방일보 모니터 요원들과 매체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매체발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우수 모니터 요원과 SNS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매체별 분임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우수 모니터 요원으로는 국방일보 최정혜 씨와 국방TV 한영신 씨, 국방FM 김환조 씨가 선정됐고 SNS 사진 공모전에는 금상의 미래의 간성이란 작품을 출품한 이숙경 씨 등 8명이 입상했습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국방홍보원 매체별 전문기관 연구 결과 만족도와 열독률, 시청률 등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며 그 가운데는 현장에서 고객들의 바람을 전해주는 모니터 요원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매체별 분임 토의에서는 모니터 요원들의 매체 발전을 위한 제언 발표와 함께 각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해보는 국방 주간 이슈입니다. 네, 오늘은 국방 전략 수립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한국의 안보 환경은 한국군의 전자권 전환과 한미연합방위체제 개편이라는 우리 국방의 기본 태세와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안과 그 밖에 미중 간 세력 변화와 상호관계, 비전통 안보 위협의 대두와 대테러전의 장래, 그리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화 가능성 및 현존 도발 위협의 향방 등 크고 작은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 전략도 조정이 불가피하였는데, 먼저 대외 전략 면에서는 그간 남북 갈등과 미중 간 긴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훼손된 평화를 주도적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평화 선도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역 협력과 조화시켜 나가는 열린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와 함께 지역 국가와의 쌍무적, 다자적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북 전략 면에서는 남북 간 대화 및 교류 협력의 재개를 추진하되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폐기와 평화의 제도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충돌 방지 및 긴장 완화를 위해 국방장관 회담, 군사공동위원회, 장성급 군사회담 등 각국 군사회담을 재개하고 통일 기반으로서의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군사적 보장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시급한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한 대화 분위기의 조성과 같은 실용적 접근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 건설 면에서는 북한 위협을 우선 중시하면서도 잠재적 위협과 국제적 안보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즉응성을 갖춘 선진 국방력 건설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 전력 기반의 압도적인 대북 비대칭 능력을 확보하고 국지에서 지역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대한 맞춤형 대응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단독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방 운영 면에서는 국방개혁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효율화된 선진 국방 운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 목표를 담은 중기 국방계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정 국방 예산을 확보함과 함께 그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국방 재원의 배분 기준과 체계를 합리화하고 예산 집행 통제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제반 국방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방 전력 업무 체계의 조정과 더불어 미래 인력 규모를 감안한 균형된 군 인력 구조를 설계, 건설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20년대에 지원제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를 확대하는 등
선행 방안을 검토 추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국방문화의 선진화, 선진 과학기술 활용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포괄적 위기 관리를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상 제시된 안보 국방 전략의 목표와 과제는 상호 간에 체계화되고 조율된 것이긴 하지만 국방의 범위에 비추어 아직 예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믿음과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여름 DMZ 지뢰 도발 사건을 겪으며 다시 한번 분단 현실을 느낄 수 있었고 새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지만 장병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한반도의 든든한 평화 수호자로서의 임무에 매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에도 변함없이 조국의 안보와 평화 수호에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모두와 함께 장병 여러분들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고립으로 병들어가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세계 국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